그러분, 산업 현장에서 작은 스파크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바로 그걸 막기 위한 방폭 설비의 비밀을 오늘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그냥 복잡한 기호가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언어죠.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독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의 스파크가 부르는 위험. 도대체 방폭 설비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이 작은 스위치 하나가요. 어떤 환경에선 공장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유 공장이나 화학 공장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긴 공기 자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상 인화성 가스로 가득 찬 거대한 화약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상태인데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 바로 아주 작은 전기 스파크입니다. 그게 터지는 순간 모든 게 한순간에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는 전기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바로 여기에 방폭이라는 아주 특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안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는 일종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샤 가이드인데요. 이 지침서가 방폭 설비의 설계부터 선정, 설치까지 모든 걸 규정하는, 말하자면 안전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전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안전하게 가둬두는 겁니다. 바로 이 X마크가 붙은 방폭 설비들이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설비 안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혹시 작은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불꽃이 절대로 용기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꽉 막아주는 거예요. 외부의 위험한 가스랑 만날 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대단하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안전 설비들에 붙어있는 언뜻 보면 암호 같은 이 라벨들, 이 안전의 언어를 해독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모든 방폭 기기에는 바로 이런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복잡하기만 한 기호 쪼가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 장비는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하나의 약속이자 언어인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암호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암호는 바로 장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위험 장소 등급,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폭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안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0종, 1종, 2종 이렇게 나뉘어 있죠. 0종은 폭발성 분위기가 거의 항상 계속해서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곳이고요. 1종은 평상시에도 생길 가능성이 높은 곳. 그리고 2종은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딱 봐도 위험도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좋아요. 그럼 이 위험 지도에 맞는 장비는 어떻게 고를까요? 바로 장비가 가진 방어력 레벨, 즉 기기 보호 수준 EPL을 확인하면 됩니다. 각각의 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등급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가장 위험한 0종 장소에는요, 가장 높은 보호 수준인 GA 등급 장비만 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건 안 돼요. 반면에 위험도가 가장 낮은 2종 장소에는 GA, GB, GC 등급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장소가 위험한 만큼 그보다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장비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암호입니다. 이번엔 무엇이 위험한가? 바로 가스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가스가 똑같이 위험하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다루기 쉬운 프로판 같은 게 IIA 그룹이고요. 아주 작은 에너지에도 뻥 터져버리는 수소 같은 게 IIC 그룹입니다. 그 사이에 에틸렌이 있고요. 말하자면 상대할 적의 종류를 알아야 제대로 된 무기를 고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암호, 바로 온도입니다. 스파크를 아무리 완벽하게 막아도 장기 표면 자체가 너무 뜨거워지면 가스에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표를 보시면 T1부터 T6까지 등급이 있죠? 이 T등급은
이 장비의 표면 온도가 이 수치를 절대 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는 정말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장비의 최고 표면 온도는 주변 가스의 발화점보다 낮아야 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장 안전한 등급인 T6은요. 장비 표면이 섭씨 85도 이상으로는 절대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자,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 이제 실전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암호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올바른 장비를 딱 선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를 고를 땐 이 3단계 체크리스트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먼저 현장을 분석해야죠. 여긴 몇 종 장소인지, 어떤 가스가 있고 발화 온도는 몇 도인지 파악합니다. 그 다음 2단계. 장비를 매칭합니다. 우리 현장에 맞는 EPL과 가스 그룹을 가진 장비를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 3단계. 온도를 최종 확인합니다. 장비의 T등급이 우리 가스의 발화 온도보다 안전한지 더블 체크하는 겁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장비를 고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전투의 절반일 뿐이에요. 실제 현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방폭 설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랑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화학물질 때문에 생기는 부식, 바닷가의 짠 공기, 아주 춥거나 더운 온도, 기계의 진동, 또 비나 먼지 같은 외부의 적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방폭 성능을 확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고를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모터처럼 복잡한 기계는 따져볼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계를 24시간 계속 켜두는지 아니면 자주 껐다 켰다 하는지 같은 운전 패턴, 이걸 듀티 타입이라고 하고요. 또 비나 먼지로부터 내부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나타내는 외함 종류까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 안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마음대로 개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밝게 해야지 하면서 램프 용량을 더 큰 걸로 바꿨다? 그 순간 장비의 최고 표면 온도가 설계 기준을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장비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냥 시한폭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코드와 규칙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수많은 코드와 라벨들, 이건 그냥 머리 아픈 기술 용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진 안전의 언어인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라벨은 그냥 스티커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안전과 재앙을 가르는 수많은 희생과 경험으로 검증된 경계선입니다. 이 안전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